네,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MTNW 이달 헤어 어드바이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렵습니다. 중소형주 위주 코스닥은 1%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달달한 포인트로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달달한 포인트입니다. 자, 예상보다 매파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25bp 금리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도 빨간불이라고 써 있습니다. 중국의 PMI 지표에 이어서 유럽 쪽 PMI 지표도 예상을 밑돌면서 경기 침체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높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불안 심리 가득한데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그래서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 보자면요. 전일 뉴욕 증시는 생각보다 매파적이었던 FOMC 의사록과 또 유럽의 계속되는 침체 우려를 소화하면서 소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FOMC 의사록 내용을 요약해보면요. 첫 번째로 여러 이견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동결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둘째로 대다수 위원들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반기 완만한 침체 가능성이 있지만 회피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다소 매파적이었던 의사록이 공개되자 발표 전부터 꿈틀대던 채권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고요. 증시는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전일 발표된 유럽존 생산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시면요. 전달 대비 마이너스 1.9%, 전년 대비 마이너스 1.8%로 발표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또 유로존 서비스 지수는 52로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로써 지난 화요일 발표된 유럽의 제조업 지수와 또 어제 발표된 서비스업 지수를 합친 그 합성 PMI는 49.9로 수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죠. 미국의 공장재 주문 또한 전달 대비 0.3%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로 2020년 10월 이후 첫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행보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것이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급격한 긴축이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실물 경기까지 같이 냉각시키고 있다는 데이터 또한 계속해서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양시장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양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도가 출회되고 있고요.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매수세가 양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주들의 지수 방어로 지수 하락은 제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2,300여 종목 가운데 1,900여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어제보다도 더 좋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 시장입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를 필두로 해서 인터넷 업종이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와 에코프로와 같은 일부 지수 관련 대형주들 역시 지수 방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금일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네이버와 또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역대급 분기 실적 갱신이 예상되는 현대차 그룹 또한 외국인들이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불안과 수급 불안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 신규 상장된 두 종목이 시장 유동성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테마 동향은 썩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번갈아 가면서 주도하던 이러한 테마 시장을 오늘은 오래간만에 자동차 부품 테마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차트를 보신다라면 성우 하이텍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우 하이텍이 지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자동차 부품 대장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인텍, 그리고 화신, SL, 에코 플라스틱과 같은 이러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주들이 수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외에 중국 희귀금속 수출 제한과 관련해서 게르마늄 대체품인 아르곤 관련주로 부각된 종목이 있죠. 흥국 주정입니다. 지금 윗골이 달리고 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로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웰킵스 하이텍이
갭을 크게 띄우고 지금 거래량 터뜨리면서 시가 부근에서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호실적 전망과 함께 식품 관련주로 뭐 핫도그 판매 급증으로 인한 이러한 성장세가 부각이 되면서 우량이 또 좋지 않은 시장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웨이버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트윈 관련주죠.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테마는 자동차 부품 테마가 가장 강력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단기 스윙 전략을 유지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지난 FOMC 직전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자고 말씀드렸던 이유를 아마 오늘 몸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전일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10년물 채권 금리가 다시 한번 4%에 근접을 했습니다. 제가 10년물 채권 금리 4%는 일종의 발작 버튼처럼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작년 11월 10년물 채권 금리가 4%를 넘어섰을 때 CS의 유상증자 이슈가 터졌고요. 올해 3월 다시 한번 10년물 채권 금리가 4%를 넘었을 때 SVB 사태가 터졌습니다. 유럽은 계속해서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미국은 그래도 버틸만 하다면서 추가 긴축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증시는 계속 상승하면서 고점권에서 횡보 중이죠. 증시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애매한 조정이 아닌 제대로 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래서 최근 계속해서 강조 드리는 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해 주시고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적은 수익이더라도 좀 챙겨가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시는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이러한 매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단기 스윙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 주십니다. 어제 현금 비중 전략 세워주셨는데 오늘 시장 바로 조정이 나왔고요.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큰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리스크는 최대한 줄여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전략을 가지고 단기 스윙 전략 적용해 볼 섹터 알아볼 텐데요.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하시죠. 자, 오늘 공략 섹터는 SMR 관련주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에서 섹터별로 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사실 원전주는 소외 섹터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자, 오늘 이 시점에서 SMR 관련주 들고 나오신 이유 궁금합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정부가 민간과 힘을 합쳐서 기존 원전의 대안으로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 육성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이죠. 민간 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하고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SMR 얼라이언스에는 산업부와 한수원, 기타 등등 공공기관과 또 대기업들이 함께, 그리고 또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해당 얼라이언스는 SMR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SMR 사업 전략 수립이라든지 제도 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SMR 육성을 위해서 이러한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정부는 최근에 4천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2030년까지 SMR 관련 국가 산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한수원은 베트남과 원자력이나 SMR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고요. 또 베트남 정부가 2050년에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원자력 발전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관측이 나오면서 SMR 관련주들에 대해서 또한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SMR은 탄소 중립 관련 전략 기술로 주목받고 있고 또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일본과 함께 관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또 원자력 업계에서는 2035년이면 SMR 시장 규모가 6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향후에 정부와 대기업들의 투자로 인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SMR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중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종목들은 좀 극소수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선별해서 매매해야 되는 섹터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섹터이면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SMR 모멘텀 가지고 있는 위원님께서 눈여겨보시는 탑픽 종목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바로 금양 그린 파워입니다.
자, 동사는 전기공사나 신재생 에너지를 할 전문 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합동 SMR 얼라이언스에 이러한 조직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또 SMR 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면서 동사에 대한 이런 성장세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 또 새로운 테마로 또 편입이 되면서 또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투자 사업 이외에도 또 이제 원자력이나 수소 산업과 같은 이런 무탄소 에너지 100%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가의 긍정적인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금연 그린 파워는 상장 시기에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이 강하게 됐던 종목이지만 꾸준히 수급 없이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최근에 지금 14,000원 지지를 해주면서 소폭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한 동사가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이나 수소 쪽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상승 모멘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1차 목표가 좀 짧게 드렸습니다. 최근에 17,500원 부근이 상당히 매물대라고 형성이 될 수 있고 또 고점 밀어냈던 고점이기 때문에 좀 짧게 1차 목표가 17,500원 드리겠고요. 손절가도 하단에 13,500원 드릴 테니까 일단 수익 줄 때 챙겨가고 조정 줄 때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실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연 그린 파워 오늘의 종목이고요. 수익은 줄 때 챙겨가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 17,500원 설정해 드릴게요. 자, 이제 종목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가 달성에 성공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코리아 FT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종목 AS 받으면서 위원님께서 목표가까지 들고 가세요. 만약에 4,000원을 돌파하면 4,200원까지 봐도 좋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오늘 그 전략이 들어맞았습니다. 자, 오늘 최고가 4,300원대 터치 나왔고요. 지금도 목표가 윗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우리 앵커님이 또 제가 대응 전략을 드린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렇듯 제가 방송에서 AS 드리는 종목들은 사실 많은 수익이 나서 언급을 드리기도 하지만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자,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호조가 나오면서 사실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 또 지금 최근에 동사가 연구개발에 활용 중인 EPOL이 탄소 중립 연료로 미래 중요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차트 보시면요. 지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4,000원 돌파하면서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본방송 보시면서 또 동종목 수익 챙겨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윗꼬리 달고 밀어내고 있지만 4,000원 자리, 4,000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시세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이탈한다라면 좀 조정 구간 거치고 다시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라면 수익 계속해서 챙겨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종목도 AS 받아볼게요.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신고가 영역이고요. 목표가 달성 성공했습니다. 9,200원 제시해 주셨고 오늘 최고 9,8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자, 신고가 영역인데 지금 자리에서 전량 수익을 챙겨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볼까요? 네, 항상 요즘 시장은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목표가에 도달을 하거나 혹시 수익이 나거나 한다라면 절반 정도는 좀 챙겨가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야지 조금 밀어내더라도 내가 수익 챙겨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도 현대기아차가 2분기 후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 보시면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수익을 일부 챙기면서 10,000원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종공업은 10,000원대가 저항이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수익을 줄 때 챙겨가자 이렇게 전략 받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BCNC도 저희 살펴볼게요. 5월 30일에 주셨고 목표가 달성에 성공한 종목입니다. 오늘 흐름이 약간 좀 불안한데 이 자리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네, 오늘 흐름이 좀 불안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추세를 이탈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하반기부터 꾸준한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차트 보시면요.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추세를 그대로 아직은 음봉 그려내고 있지만 상방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음봉을 그려낼 때 무서워할 게 아니라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차라리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를 터치를 했고요. 지금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목표가 터치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음봉이 나와도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매수 관점 가져도 된다라고 하셨고 목표가 23,000원까지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AS 받아봤고요. 지금까지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